문뢰 실전은 서진시대 진수, 진수가 쓴 삼국지, 촉서의 선조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문뢰 실전은 다른 일을 핑계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동한 건한 3년, 유비는 여포에게 패하여 조조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헌제에게 청거했고, 헌제는 족보를 확인한 뒤 유비가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자신보다 한 세대 위임을 알게 된 헌제는 그를 황숙으로 존경하고 좌장군에 봉했습니다. 당시 헌제는 조조가 권력을 휘둘러 국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늘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헌제는 장인이자 거기 장군인 동승에게 밀조를 내려 조조를 제거하라고 명했습니다. 동승은 몇몇 신복들과 상의한 끝에 의리를 중시하는 유비가 황숙이므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승은 유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밀조를 보여주었고, 유비는 기꺼이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조조를 주살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유비는 조조가 자신을 헌제에게 청거했지만 분명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을 숨기기 위해 매일 뒷마당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천하의 큰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채소만 가꾸고 계십니까? 유비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채소나 가꿀 사람이겠느냐? 나는 조조가 내가 큰 뜻이 없다고 여기게 하여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것이다. 어느 날 유비가 홀로 뒷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을 때 조조의 부하장수인 허저와 장료가 잡지 들이닥쳐 승상께서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유비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승상부에 가서 조조를 알려냈습니다. 조조는 아무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유황숙, 집에서 좋은 일 하시오? 이것은 원래 모호한 말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가 자신과 동승 등이 꾸민 비밀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했으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조가 다시 말했습니다. 채소를 아주 잘 가꾸었더군요. 그제서야 유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어서 조조는 유비를 뒷마당의 정자로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뒷마당에 매실이 익은 것을 보니 작년에 장수를 정벌하러 갔을 때 길에서 물이 없어 앞에 매실숲이 있다고 말해 병사들이 갈증을 해소했던 일이 생각나오. 그래서 특별히 술과 안주를 준비했으니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나 합시다. 그리하여 조조와 유비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는 점차 천하대세와 사방의 영웅호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조조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유황숙의 식견이 넓으니 누가 천하의 영웅인지 말씀해 주시오. 유비는 회남의 연술, 하북의 연소, 형주의 유표, 강동의 손책 등을 차례로 말했지만 조조는 모두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유비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상께서는 누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조는 술잔을 들고 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영웅들을 살펴보니 오직 그대 유비와 나 조조만이 큰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이라오. 연소는 비록 지금 세력이 강대하지만 마음이 좁고 도량이 넓지 않으며 담력과 식견도 없으니 큰 일을 이룰 수 없고, 여포는 그저 무부에 불과하고 지혜가 없으니 더욱이 큰 일을 이룰 수 없소. 유비는 마침 식사 중이었는데 조조의 말을 듣고는 조조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천둥이 쳤고 유비는 조조가 자신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까 두려워하여 얼근 그 기회를 빌려 속마음을 감추려고 말했습니다. 어니, 옛 성인이 천둥과 광풍은 재앙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군요. 천둥 소리의 위력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여 유비는 조조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는 원수를 공격하러 간다는 명분으로 조조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동승 등은 음모가 발격되어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한 지역을 지배하고 조조와 천하를 양분하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힘이 약해 조조에게 의탁하고 있었으므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기에 유비가 훗날 자신의 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천하에 오직 그대 유비와 나 조조만이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말해서 유비를 떠보았던 것입니다. 유비는 조조가 자신의 속마음을 간파했다고 생각하고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조차 놓쳤습니다. 이때 마침 천둥이 친 것을 기회로 삼아 그는 교묘하게 옛 성인의 말 천둥과 광풍은 재앙을 가져온다를 빌려 자신의 행동을 변명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조조에게 용납되지 못했을 것이고 중국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성어는 가끔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는 것이 전략적 결정이며 무턱대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해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데 불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듣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울의 뇌자입니다. 천둥을 의미합니다. 실는 이를 실자입니다. 잃다, 놓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젓가락 젓자입니다. 음식을 찝는 젓가락을 의미합니다. 문례실저. 아, 네. 문례실저, 천둥 소리 듣고 젓가락 떨어뜨린 일하기.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심리전, 또 전략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배경이 그 후한 말기, 한 1800년 전쯤인데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던 조조랑 아직은 좀 힘이 약했던 유비. 아, 유비. 나중에 총나라 세우는? 네, 바로 그 유비요. 이 둘 사이에 아주 그냥 숨 막히는 그런 순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생존이 걸려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 미션은 이 역사 기록이랑 분석 자료들 속에서 그 핵심을 딱 뽑아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이야기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건 보통 삼국지연의 소설 버전이잖아요. 네, 소설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실제 역사는 약간 다르다고요? 네, 좀 더 간결해요. 그 서진시대 진수라는 사람이 쓴 정사 삼국지에 배송지라는 학자가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에 인용된 화양국지 기록이 제일 오래된 버전으로 보여요. 아, 화양국지요? 네, 소설처럼 막 극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핵심 사건, 그러니까 유비가 조조 앞에서 젓가락 떨어뜨린 거, 그거 자체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흥미롭네요. 그럼 소설은 왜 그렇게 각색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겠죠. 그 소설에서는 유비가 당시 조조 암살 계획, 그 유명한 의대조 사건 있잖아요. 황제 밀명. 아, 네네. 허리띠에 숨겨진 밀서. 네, 거기에 이제 유비가 깊게 연루된 걸로 그려서 막 엄청 긴장한 상태였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 기록에는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진 않다. 네,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당시 유비가 조조 밑에서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신세였던 건 맞아요. 조조가 겉으로는 황숙이라고 황제 숙부라고 대우는 해줬다면서요? 네, 립서비스죠.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유비의 그릇을 이미 알아보고 경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래서 유비가 일부러 몸을 낮췄다. 그렇죠. 일부러 막 텃밭 가꾸고 채소 기르고 하면서 저는 정치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도회지계. 도회지계.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야망을 숨기는 전략이죠.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데 어느 날 조조가 갑자기 유비를 불러요. 네, 자기 후원으로 딱 불러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데 거기서 영웅에 대해 얘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조조가 폭탄 발언을 하죠. 아, 그 유명한 대사? 네, 지금 천하의 영웅이라 할 만한 사람은 오직 그대와 나, 조조뿐요. 와, 이걸 면전에서 딱 들었을 때 유비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칭찬이 아니죠, 사실상. 칭찬이 아니다. 그럼 뭐죠? 시험이죠, 시험. 유비의 속마음을 떠보려는 아주 계산된 발언이었을 겁니다. 조조는 유비의 야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유비는
아, 내 속을 다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그렇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려서 그만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린 거죠. 와,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여기서 만약에 조조가 눈치챘으면 끝났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바로 그때 진짜 뭐 영어처럼 타이밍 좋게 하늘에서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우르르 쾅. 운명인가요, 이건? 유비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얼른 딱 주워 담으면서 아이고 이놈의 천둥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도 모르게 그만. 네, 기가 막힌 임기응변이죠. 이걸로 조조의 의심을 딱 피해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문례실저 고사의 진짜 하이라이트고 도회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몸만 낮추고 숨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약점처럼 보이는 모습, 천둥에 깜짝 놀라는 거,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위기를 넘기는 거군요. 그 순발력이 대단한데요. 맞아요. 이게 그냥 어리숙한 척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일부러 좀 모자란 듯 보이는 지혜. 그걸 수졸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능력 없는 진졸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수절, 지킬 수, 어리석을 졸. 네. 유비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직후에 마침 원술 토벌 명령이 내려오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조조한테서 벗어날 기회를 딱 잡죠. 아, 그래서 조조 곁을 떠나게 되는군요. 네, 결국 탈춘에 성공하죠. 생각해보면 그 의대조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동승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유비의 이 연기, 이 도해지계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1800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물뇌실저랑 도해지계가요? 이게 뭐 단순히 처세순일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또 기회를 엿볼 것인가, 그 전략적인 인내심,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약자가 강자 앞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가에 대한 어떤 통찰. 맞아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숨어 지내라, 기다려라가 아니라 유비처럼 상황을 정확히 읽고 내 어떤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칠지 계산하고 때로는 나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기 연출 능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상황 인식 능력, 자기 연출 능력. 이런 지혜는 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복잡한 관계나 경쟁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겠지만요. 당연하죠. 맥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표나 혹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나 능력을 좀 숨겨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과연 어디까지가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현명한 전략이고 어디서부터가 나 자신을 속이는 기만이 들까요? 그 경계선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